안녕하세요. 네, 꿀벌 투자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는 뭐 주식 고수도 아니고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 영상 같은 거를 찍으면서 뭐 리딩을 한다거나 남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하는 그런 기록들을 조금 남기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을 꿀벌 채널이라고 만든 이유는 이 벌이 좀 약간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벌이 좀 이렇게 보면 뭐 귀엽기도 하고 뭔가 성실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성실히 이제 돈을 불려서 뭐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그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꿀벌 투자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연도는 한 11년도, 2011년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이제 첫 해에 뭐 돈을 좀 벌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투자금 대비 그 이익 퍼센트로 보면은 뭐 나름 잘했어요. 네, 첫 해에 돈을 벌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뭐 건방져졌다. 사실 뭐 건방져졌다라는 의식을 가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식을 하면 그냥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000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그고도 하는데, 그 첫 해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네, 주로 이제 그 초심자의 행운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좀 돈을 잃게 됩니다. 그때 왜 돈을 잃게 됐냐면 이제 2012년도에 뭔가 그런 그 리딩 카페 같은 거 그때 많이 있었어요.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카페 있었는데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기 뭐야 뭐 어떤 종목을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뭐 그런 거 막 리딩하는 방 많았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막 그 돈, 돈, 돈 그 익절한 그 히스토리 같은 것도 쫙 해놓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니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뭐 장이 안 좋아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손실을 하는데, 그게 이제 2012년도 말에 보니까 와 이게 그 손절한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한 주식 금액의 50% 이상, 거의 한 70% 됐나? 60%는 확실히 넘었던 것 같고 70%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손해가 딱 불어나 있으니까 이제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거지. 네, 2012년도에 손실을 보게 되는데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뭐 다행히 저는 뭐 그 뭐 대출을 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주식하면서 뭐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지만은 내가 투자한 금액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제 사무실에 또 주식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뭐 제 상황을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딱 들으시더니 그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은 손절을 절대 치지 않는다. 손절을 절대 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부터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절대 손절을 치지 않는다. 망치로 머리를 빵 맞았던 것 같은 거죠. 아, 이게 주식을 하면서 그 손절을 안 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죠. 이게 맞잖아요. 이제 뭔가 그 계좌에 파란불로 손실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 상태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 나는 손해 본 건 없잖아. 그죠? 계좌는 파란불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손절은 치지 않게 됩니다. 연도 이후부터는 손절을 거의 아예 안 칠 수는 없겠죠. 거의 한 10번 매매를 하면 9번 이상은 익절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점은 있어요. 저한테 계좌가 계속 파란 거지. 그러니까 물린 거 계속 들고 가니까. 근데 어쨌든 손절을 치지 않다 보니 단점은 있어. 계좌에 물려 있는 애들이 많다. 네. 파란 나라. 나라를 보았니. 네. 물려있는 애들이 많이 있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2012년도에 그 꽤 많은 손해를 봤던 그 금액을 한 3, 4년 정도 그 복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살면서 돈을 써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저는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모두 사고 뭐 어떤 이벤트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빼야 되니까 한번 그 손절을 쳐가지고 쪼그라든 계좌를 다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을 찌우기가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3, 4년도 지나서 복구를 하게 되었어요. 복구를 하게 손실된 금액들을 다 이제 복구를 하고 내가 주식을 하면서 손해봤던 그러니까 총 이제 했던 금액을 이제 또 그 딱 이제 보합으로 맞췄다고 해야 되나요? 딱 이제 금액을 딱 맞춘 거죠. 제로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2000, 그러니까 15, 16 요때 한 15년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누적 이익금을 2016년 16년 뭐 계좌를 봐야 되겠는데 16년 정도라고 해볼게요. 16년부터는 이익금을 누적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 손절을 안 치고 계속 누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주식을 하는데 투입한 돈보다 이익을 번 돈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특별한 스킬 같은 기술 같은 거를 쓰지도 않았어요. 제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뭐 한 뭐 주식 공부한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거의 그런 거 안지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뭐 손실 안 보는 그 원칙만 지키고 그냥 대형주 위주로 하는 원칙만 했더니 2016년부터는 이제 15, 2015 정확하지가 않아서 2015년 이익금을 누적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이익금이 그러니까 주식 자본금보다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아지게 됐다는 거는 2배,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난 거죠. 근데 뭐 100% 수익이 나도 제 자본금이 뭐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제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냐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일하다 보니 불안하지가 않게 되었다.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 다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손해 본 건 아니잖아요. 이익금이 그 자본금으로 투입된 것보다 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계좌 다 잃으면 안 되지. 어쨌든 내가 그 이익금, 그러니까 계좌가 빵이 되면은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고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불안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돈을 계속 잘 벌면 좋았죠. 근데 이제 뭐가 어떤 게 터졌는지 갑자기 이제 생긴 게 있죠. 코로나. 대량 손절을 쳤습니다. 제 기준에서의 대량 손절인 거예요. 와, 이거 제가 웬만하면은 진짜 손절 안 치는데, 와, 이때는 진짜 너무 그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계좌가 보이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게. 그래가지고 이때는 진짜 더 큰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손절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악의 손실은 아니었지만 정말 손절을 많이 쳤어요. 제 기준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손절을 치고 뭐 기다린 거죠. 깜짝 놀라서 손절을 친 거고, 이제 어느 시점인가 뭐 언제 올라올까 그런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 너무 계속 빠지니까. 어느 순간에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데, 와, 그 속도도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않던 대규모 손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때도 불안하지 않았던 거는, 그래도 뭐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여태까지 쌓아온 이익금, 그렇게 막 마음이 막 너무 괴롭지는 않았어요. 아까웠지 조금. 이거 올해 잘하고 있었는데, 예, 빵 이제 계좌가 20년도부터 꺾였나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아까웠죠. 예, 돈이 벌었던 게.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V자 반등이 빨리 급하게 오더라. 근데 제가 이 V자 반등을 사실은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그 퀀트 하는 채널 하시는 분들 그 채널을 봤는데, 이게 그 V자, 그러니까 반등이 오고 나서 2개월인가 3개월 있다가 이제 뭔가 그분이 이제 막 히스토리를 막 분석을 하는데, 이게 주식, 그러니까 여지껏 뭐 미국장 뭐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데, 저런 역사적인 저점이 오게 되면은 V자, 그러니까 반등이 오고 2, 3개월인가 있다가 들어가면은 1년 이상 가는 장기 호황에 그거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더 기다렸습니다. 한 2, 3개월 기다리려고 했는데, 와,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빠지기 전보다 한 70% 거의, 그 빠지기 시작할 때 거의 한 7할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점에서 들어가지 못함. 뭐 못하겠죠. 당연히 뭐 제가 주식 신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했겠어요. 한 저점 대비 한 7, 80% 올라왔을 때 네, 다시 들어온 것 같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게 장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아서 장이. 그래서 다행히 손실금 회복하고 추가 이익으로 전환된 거죠. 운이 좋았죠. 예. 근데 저거 사실은 급박하게 올라가지고 추가 이익 전환하는 거, 저거는 이제 손실금이라는 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손해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추가 이익으로 전환을 했는데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금을 또 조금 남겨놓는다고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코로나 터진 거에 피해가 많이 있었던 작년에도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러네. 제일 많이 벌었어요. 제일 많이. 그건 좀 헷갈리네. 네,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도 잘 되고 있고 다행히 운이 좋았죠. 근데 그때도 했던 거는 그런 소형주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중대형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추가 대표적이었던 게 종목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HMM 그거랑 뭐 카카오, 현대차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HMM도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 다 먹지는 못했죠. 엄청 올랐는데 다 먹지는 못하고 저는 또 분할 투자도 엄청 하기 때문에 그게 제 삶의 변화가 있을 만큼 그렇게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투자 스타일은 주식 스타일은 단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갈 실력도 안 되고 단타도 조금 해봤는데 그니까 그 2012년도 그때 단타 쳤을 때는 돈을 많이 잃었지만 이제 작년에 이렇게 단타를 좀 해봤는데 그때는 뭐 벌었어요. 벌었는데 아주 안 맞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직장인이니까 좀 쉽지가 않은 거야. 뭐 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업무하면서 조금 방해도 되고 그래서 조금 하다가 단타보다는 다시 이제 제가 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중장기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플러스 내 성향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를 좀 더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코스닥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특히 바이오 이게 진짜 그 12년도에 약간 이 바이오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무슨 종목인지 제가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바이오 쪽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대형 바이오 이런 거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겠죠. 단타도 사실은 잘하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거지 좋은 방법 같아요. 단타도. 그래서 언젠가는 단타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뭐 책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것도 뭐 계속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또 나의 주식 철학 이거 뭐 말하기에도 좀 부끄럽기도 한데 주식 철학 일단은 제일 원칙은 손절을 치지 않는다. 안 칠 수 없죠. 거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10번 매도를 하면 한 9번 이상은 익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 들어갈 때 말은 안 맞을 수는 있겠죠. 들어갈 때 소형주보다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 내가 조금 이겨내기 힘드니까 아직은 중대형 위주로 하고 소형주 들어가더라도 이거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뭔가 이게 내가 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적게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작은 거보다는 중대형 거
특히 뭐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거, 좀 내가 좀 잘 알맞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더라도 대형주, 중중단, 대형주 위주로 경험상 자꾸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단타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타 되게 좋은데 제 상황이랑 제 성향이랑 조금 이제 좀 더 제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소형 바이오, 이거 진짜 소형 바이오는 겁나더라. 그다음에 엔터주도 엔터주도 조금 좀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엔터주도 괜찮아요. 요즘 같아 보면 메타버스 이런 거 같은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엔터주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성향이고. 근데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거 빠지잖아요. 대형주 빠지면 한 3년 기다리면 더 오래 가는 것들도 있는데, 좀 제 경험상 3년 기다리면 어느 정도 복구가 돼 있더라. 근데 이것도 근데 한 종목에 물려서 3년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분할 투자 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딴 거 잘 된 거 있으면은 좀 네. 물타기는 하는데, 한 대형 종목 한 진짜 마이너스 30 될 때까지는 잘 안 해요. 이게 그 대형 종목도 마이너스 30 와요. 마이너스 30이 자주 온다. 자주 오더라. 와, 이게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 된다는 거 정말 겁나는 일인데, 대형 종목 그 개별 종목들도 자주 와요. 이거 옛날에 뭐 사드 막 뭐 이번에 코로나 그런 뭐 연속으로 이렇게 맞게 되면 이제 뭐그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가지고 한 그때 정도 돼서 물을 타도 괜찮잖아. 너무 막 이제 막 뭐 5%막 2% 10% 빠질 때 물타기 하게 되면 그래도 더 물리는, 막 지하까지 다 온 줄 알았는데 막 지하 2층 있고 3층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 돼야지 좀 물을 타볼만. 이거는 물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경험적으로 좀 이런 게 좀 힘이 생긴 거죠. 근데 또 신기하게 대형 종목은 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완전 고점까지 해서 딱 하는 경우가 많이, 마이너스 50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신기하게.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그 이평선인데, 얘도 이제 오일은 이거는 잘 안 보고, 잘 신경 안 쓰고, 신경 쓰는 거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있잖아요. 21선 요거 체크. 근데 만약에 내가 61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종목 61, 내가 들고 있거나 보는 종목이 61선이 뭔가 반응이 있다, 유심히 체크하는 거죠. 이때쯤에 한번 이제 물타기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121선, 요거 가는 거는 이것도 유심히 체크. 근데 만약에 121선이 이게 깨진다?
하면은 조금 생각을,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굉장히 기회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121선 저거는 조금 이제 이게 깨진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적도 좀 보고 컨센서스도 좀 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과 컨센서스 체크. 뭐 이거 다 맞지는 않죠.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확률을 늘릴 뿐이지. 예, 이거 해가지고 조금 예전보다는 뭔가 심리적으로도 나아지고 조금 확률도 조금 더 좋아지고. 유튜브에 뭐 잘하시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막 뭐, 예,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는 거, 그 파는 시점 이거가 처음에는 뭐 막 단타 치고 막 그랬더니 2% 오르면 팔고, 뭐 5% 먹고 팔고, 10% 오르면 와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5% 10% 오르고 파는데 아까 여기 봤을 때 대형 종목도 마우스가 안 나오죠. 예, 마이너스 30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종종 오더라, 자주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5% 10% 먹어가지고는 손실 보는 요 퍼센트가 이게 전 손실 잘 안 치니까 이 자주 오는데 근데 내가 뭐 2% 5% 10% 이거 오르면 약간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익금 이익 보는 퍼센트도 좀 늘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 연습하니까 이제 요거 기다릴 수 있게 되고 15% 해보니까 또 기다릴 수 있게 되고 20% 하니까 뭐 30%또 올라가 하다 보니까 또 50%뭐 50% 이상 뭐 이렇게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뭐 와 30%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내가 1억 넣어놨는데 30% 오르면 3천만 원 생긴 거니까 50% 하면 5천만 원 이거 하면 1억이 더 생긴 거. 근데 이거 오르는 거 내리는 것도 참기 힘들지만 저 이익을 보는 것도 그 이익 실현의 욕구를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저런 이익 실현의 욕구를 참는 거는 어떻게 참느냐. 약간의 제가 상상력을 스토리텔링을 써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옛날 막 이렇게 막 뭐 50% 100%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35면 많이 오른 거죠. 일부 또 익절하기도 하고 50% 많이 오른 거죠. 익절하고 가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견디기 위해서 30, 50 구간 아직 제가 그릇은 아직 30, 50 요쪽인 것 같아요. 100까지도 많이 못 가고 먹은 적도 있지만 30, 50 요 정도. 요거는 뭐 자주 오는 거. 30은 자주 오고 이제 50까지는 이렇게 막 자주 오진 않는 것 같고 30은 자주 와요. 30 지금도 30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그걸 정신승리를 해보는 거죠. 이게 스토리텔링이 단점도 있지만 미래를 그려보면서 간다는 게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의 미래를 보면서 간다는 게 그 상승 추세에 있는 애들 그럴 때 이제 뭔가 그 이익 퍼센트 늘리는데 그런 거를 참는 그게 약간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장점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상상을 하면서 그 버티는 힘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더 이익 퍼센트를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30.
60, 70, 100 이상 뭐 이렇게. 뭐 단타 칠 때는 뭐 2%와 많이 먹었다, 3, 와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그런 게 조금 장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장타를 치는 걸로 조금은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스타일이 뭐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면서 저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뭐 30% 이렇게 오르거나 50% 올라도 뭔가 감정에 기복이 없어. 네. 감정에 기복이 없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경험을 쭉쭉 하다 보니까 크게 기복이 없어. 아, 올라서 좋다.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뭔가 그냥 기쁘지가 않아요. 뭐 5%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반응도 없고 이런 거는 반응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게 그런 경험적으로 조금 저런 힘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주식하면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자 이게 그 이름 이미지가 있네요. 이 이미지를 볼까요? 이제 그 생명체들도 다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다 각자 다른 먹이를 먹고 다른 위치에 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외형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모습과 전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나. 내가 플랑크톤인데 내가 상어처럼 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죽지. 바로 잡혀 죽지. 개한테 먹히고, 뭐 어차피 먹히겠지만, 새우한테 먹히고, 뭐 고등어한테 먹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배워야죠. 당연히 남의 얘기를 듣고 보고 배우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야 되지만 너무 남의 스타일을 쫓아할 필요는 없다. 내 경험에 나한테 맞는 거. 하지만 계속 공부는 하고 계속 바꿔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는 맞죠. 그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어딜까요? 플랑크톤은 벗어났을까요? 그래도 이익을 계속 보고 투자한 것보다 투자금만큼 거의 벌었으니까 삶의 변화는 없지만 새우 정도 됐을까요? 새우 정도 된 것 같아 이제. 새우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이미지 봐도 그쵸? 이제 뭐 다 생태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어떤 모습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좀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지렁이 메뚜기 정도 될까요? 메뚜기? 네. 평가를 해보자면 메뚜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메뚜기 정도.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하고 싶은 나의 주식의 목표는 지금은 소박한 것 같아. 차 사고 싶다.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 이루었다. 차 사고 싶은 차 살 수 있는 만큼 주식으로 벌고 싶다. 이거는 뭐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것 같아. 조금 그 고급차, 아주 그냥 고급차.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갔어.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내가 주식으로 번 돈으로 차 사기가 아깝네. 못 사겠어요. 못 사겠어. 네. 주식으로 이제 벌었는데 힘들게 벌었는데 근데 이게 그 힘들다라는 게 내가 뭐 머리가 힘들고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기다리는 시간 그게 조금 지루하지. 예. 차 사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 이거 내 주식 자본금을 써버리면
차 사는데 써버리면 뭐 돈이 안 벌리잖아요. 주식 들어가 있는 자본금이 커야지 뭐 1%, 2% 오르더라도 이게 눈에 보이지. 이게 누적금, 이익금이 쌓이고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이게 1, 2%가 차이가 너무 확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못 사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는 대출로 대출로 사는 거죠. 뭐 일정 현금, 예, 일정 수준의 현금 써야겠죠. 그리고 내가 주식 자본금으로 대출금보다 이자보다 더 벌 수 있다면 이게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자본금 써버리면은 뭐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뭐 많이 벌어도 막 10% 먹어도 자본금 다 없으고 쫙 낮아지면은 그게 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는 저렇게 되고 이제 최종 목표는 집 사고 싶다. 요거죠.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집 사는데 보탤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집을 더 이제 큰 집을 더 살 때 이게 최종 보고서인 거죠. 하고 뭐 아직까지는 요 정도 생각, 뭐 더 큰 생각은 못 하고,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면서 그냥 제가 하는 주식 그런 뭐 제가 봤던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좋은 내용들이나 그런 저의 생각들 같은 거를 이 채널에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